지금 당장 한국인 300명을 체포하라. 그 명령이 떨어지는 순간 미국 조지아의 한 공장은 전쟁터로 변해 있었습니다. 400명의 무장 요원이 들이닥쳤고 불과 10분 만에 475명이 체포됐었습니다. 그중 300명 이상이 한국인이었고 케이블 타이에 손이 묶인 채 줄지어 끌려가는 장면은 전 세계 생중계로 퍼지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이를 역대 최대 단속의 성공이라며 스스로를 자축하고 있었지만 바로 그 순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치명적인 실수가 시작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현장은 숨조차 쉬기 어려운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헬리콥터의 로터가 공기를 갈라내고 있었고 검은 SUV 행렬은 공장 접근로를 차례대로 막고 있었습니다. 작업복을 입은 이들의 얼굴은 얼어붙어 있었고 사슬에 묶여 이동하는 행렬은 마치 전쟁 포로처럼 비쳤습니다. 그러나 그 장면 속에는 단순한 불법 체류자가 아닌 세계 산업의 심장을 움직이는 인물들이 서 있었던 것입니다. 미국은 눈앞의 사람들을 숫자로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전기차 산업을 이끄는 핵심 엔지니어들이 있었고 글로벌 공급망을 지탱하는 기술자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 무게를 무시한 채 자신들의 힘만 믿은 것이 바로 미국의 치명적인 착각이었고 그 착각은 곧 돌이킬 수 없는 반전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단 72시간, 불과 사흘 만에 상황은 완전히 반전되고 있었습니다. 강제 추방이라는 단어는 자취를 감추고 있었고 대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결말이 협상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세계 최강국이라 불리던 미국이 먼저 한 발 물러설 수밖에 없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단속이 아니었습니다. 외교와 경제 그리고 국가의 위상이 동시에 충돌하는 거대한 파도였습니다. 세계 언론은 시시각각 속보를 내보내고 있었고 각국의 시장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워싱턴과 서울의 긴장감은 시시각각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일까요? 어째서 미국은 단 3일 만에 스스로 태도를 바꿀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한국이 보여준 힘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강대국의 압박 속에서 한 나라가 어떻게 흔들림 없이 목소리를 낼 수 있었던 것일까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진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상상을 뛰어넘는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이야기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에드리언 콜이었어요. 영국 런던에서 태어났고 워싱턴 DC에 본사를 둔 국제경제 매체에서 12년째 기자 일을 하고 있었죠. 저는 늘 숫자와 그래프, 보고서를 믿었었어요. 숫자는 거짓말을 덜 한다고 배웠었고 그래서 제 기사들도 늘 데이터로 말한다는 평을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솔직히 인정해야 했었어요. 한국에 대해서는 편견이 있었어요.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한국은 기술은 뛰어나도 외교력은 약하잖아. 강대국이 강하게 밀면 결국 조용히 접는 나라겠지. 지금 돌이켜보면 부끄러운 생각이었지만 그때의 저는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날 새벽 저는 사바나 힐튼헤드 국제공항에서 렌터카를 빌려 16고속도로를 타고 서쪽으로 달리고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젓갈색 흙, 낮은 소나무 숲, 축축한 습기가 유리창에 엷은 막을 남기고 있었죠. 라디오는 지역 광고를 쏟아냈고 저는 컵홀더에 꽂아둔 블랙커피를 한 모금씩 마시고 있었어요. 내비게이션은 목적지를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 엘러벨로 알려주고 있었고 화면에는 긴 공장 윤곽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었어요. 제 목적지는 현대자동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현장이었고 인근에는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법인 부지가 이어져 있었습니다. 저에게 떨어진 취재 과제는 단순했었어요. 인플레이션 감축법 보조금이 미국 남부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그리고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 같은 한국 기업들이 전기차 공급망을 어떻게 재편하고 있는지 현장에서 직접 보도하라는 것이었죠.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 취재가 성공한 투자 스토리, 일자리 창출 같은 익숙한 기사로 마무리될 거라고 가볍게 생각했었습니다. 현장 입구에 도착했을 때 거대한 크레인 2대가 철골 구조 위로 느리게 팔을 뻗고 있었어요. 새벽빛이 철제 표면에 부딪혀 회색 번쩍임을 만들고 있었고 안전모와 형광조끼를 입은 현장 인력들이 소형 카트를 끌고 이동하고 있었죠. 바람이 조금 불자 먼지와 용접 냄새가 섞인 뜨거운 금속 냄새가 코끝을 치고 지나갔어요. 현대 로고가 찍힌 가림막 뒤로는
LG 에너지 솔루션 박스가 얌전히 쌓여 있었고, 그렇듯이 한글과 영어가 섞인 표지판이 눈에 띄었어요. 안전 제일. 저는 그 이중 언어 표지판이 꽤 인상적이라고 생각했었죠. 한국의 체계성 같은 게 멀리서도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 한쪽에서는 여전히 이렇게 속삭이고 있었어요. 그래도 외교는 약하잖아. 취재 배지 교환을 마치고 외부 방문자용 주차구역에 차를 댔어요. 트렁크를 열고 카메라, 보이스 레코더, 노트북 예비 배터리를 꺼냈죠. 오늘 인터뷰 계획은 단순했습니다. 현장 감독 1명, 물류 담당자 1명, 그리고 가능하면 현지 채용된 기술자 1명. 투자 규모, 공정 속도, 지역 고용, 세금 유인책. 제가 항상 묻던 그 질문들로 가볍게 시작해서 미국 남부 제조업, 르네상스 같은 멋진 제목으로 끝내면 된다고 생각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 순간까지도 저는 한국 기업이 미국에서 겪는 마찰을 심각하게 가늠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법 문제가 있으면 조금 늦어지는 정도지 큰일로 번지지는 않겠지. 그런 안일한 예측을 하고 있었죠. 편견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편견은 아주 곧 거대한 소음과 함께 깨지려고 하고 있었어요. 주차장 가장자리에서 현장을 한 번 더 훑어보는데 보안 요원이 평소보다 신경이 곤두선 표정을 하고 서 있는 게 보였어요. 무전기를 들고 누군가와 짧은 말을 주고받고 있었고 시선이 몇 번이나 하늘로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있었죠. 저는 그 장면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었습니다. 대형 현장이면 늘 이런 일이 있지.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고 삼각대 각도를 맞추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낯선 진동이 바닥을 타고 발목으로 올라오고 있었어요. 처음엔 공장 쪽 대형 장비가 움직이는 줄 알았었죠. 그런데 리드미컬한 두드림이 점점 굵고 가까워졌어요. 공기가 떨리고 주차장 지붕의 얇은 금속판이 미세하게 지직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어요. 구름 사이로 검은 점 3개가 빠르게 커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점들이 헬리콥터라는 걸 알아차리는데 몇 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바퀴 소리가 또 한쪽에서 들렸어요. 도로 끝에서 검은 SUV 행렬이 굽어지는 길목을 넘어 줄줄이 들어오고 있었죠. 순식간에 이어진 차들은 번호 없는 정부 차량처럼 보였고 상자형 트럭 몇 대가 뒤를 받치고 있었어요. 그 순간 보안 요원이 아까와는 다른 속도로 움직였어요. 방문자분들 저쪽으로 이동하시죠. 목소리가 한 톤 올라갔고 그 눈빛엔 예고 없는 상황을 감지한 긴장이 묻어 있었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카메라를 들었고 손목에 걸어둔 레코더의 전원을 켰습니다. 심장이 조금 빨리 뛰고 있었죠. 그때 저는 국토안보수사국이라는 이름조차 떠올리지 못했고 이민세관단속국, 연방수사국, 마약단속국, 국세청, 주류담배약이 폭발물 단속국이 한꺼번에 몰려드는 장면을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 기관들의 이름은 훗날 제 기사 속에서 무겁게 찍힐 단어들이었는데 그때의 저는 그런 사실도 모른 채 오늘 인터뷰 일정이 망가지는 건가? 같은 사소한 걱정만 하고 있었어요. 편견이 있었어요. 안일함도 있었어요. 헬리콥터 세대가 현대자동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상공을 스쳐 지나가면서 아침 공기를 칼로 자르듯 갈랐어요. 먼지가 한꺼번에 떠올라 회색 안개처럼 주변을 벼랑 끝으로 밀어붙였고 작업자 몇 명이 본능적으로 귀를 막고 숙였어요. 저는 그 장면을 슬로모션처럼 보았었어요. 형광조끼의 노란색, 현수막의 파란색, 안전모의 하얀색이 바람 속에서 흔들리며 한 프레임에 섞여들었죠. 이상하게도 저는 그 순간에도 머릿속으로 숫자는 진실이었어요 라는 문장을 떠올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곧 깨달았죠. 오늘은 숫자보다 장면이 먼저 말하겠구나. 주차장 외곽에 경찰차 경광등이 켜졌고 검은 SUV들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회전으로 공장 쪽 접근로를 메우기 시작했어요. 그중 한 차량의 문이 열리더니 전술조끼를 입은 인물이 확성기를 들고 내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은 순간 모든 소리가 한 음으로 합쳐진 것처럼 느껴졌어요. 헬기 로터, 엔진 아이들링, 작업기계의 잔진동, 사람들의 숨소리. 저는 카메라의 REC 버튼을 눌렀어요. 손끝이 약간 떨리고 있었죠. 그가 입을 열려는 순간 저는 스스로에게 아주 조용히 말했었어요. 그래도 한국은 결국 조용히 물러나겠지? 편견이 고개를 들었었고 저는 그 편견을 여전히 믿고 있었어요. 아니, 믿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어요가 더 정확했겠죠.
확성기에서 첫 단어가 튀어나오기 직전 저는 스크린 속 붉은 점 하나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녹화 중. 그 작고 빨간 불빛이 오늘 하루가 내가 예상하던 기사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이야기로 바뀔 거라고 조용히 알려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곧 공기를 가르는 목소리가 시작되려고 하고 있었어요. 수색 영장 집행. 그 한 단어가 제 귀에 닿기 직전까지 저는 여전히 숫자를 믿고 있었고 여전히 편견을 쥐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주 깊은 곳 어딘가에서 미세한 균열이 작은 크랙처럼 톡 하고 나는 느낌이 있었죠. 이 균열이 앞으로 72시간 동안 제 생각을 완전히 뒤집을 줄은 그때는 몰랐었어요. 확성기에서 굵은 소리가 터져 나왔었어요. 국토안보수사국입니다. 현장 전체 수색 영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모든 작업을 즉시 중단하고 도구를 내려놓고 벽 쪽으로 이동하세요. 그 순간 거대한 철골 구조물 아래에서 불꽃이 딱 꺼지고 있었어요. 지게차가 소리를 내며 멈춰섰었고 소형 카트들이 줄지어 브레이크를 밟고 있었죠. 공장 외곽에는 이민세관단속국, 연방수사국, 마약단속국, 국세청, 주류담배화기 폭발물 단속국, 그리고 조지아주 순찰대 차량이 검은 벽처럼 늘어서 있었어요. 헬리콥터의 회전날이 공기를 가르며 돌았고 먼지와 새냄새가 섞여 코끝을 톡 쏘고 있었어요. 저는 카메라 렌즈를 닦으면서도 손끝이 살짝 떨리고 있었죠. 안전모를 쓴 사람들이 형광조끼 색깔대로 구역을 나눠 서고 있었어요. 방문자 목걸이를 건 이들이 한쪽으로 모였고 현장 직원 표식이 있는 이들이 다른 쪽으로 줄을 당겨 맞추고 있었죠. 확성기는 영어와 스페인어, 가끔 짧은 한국어로 같은 지시를 반복하고 있었어요. 휴대폰을 내려놓으세요. 양손을 보이세요. 천천히 움직이세요. 주차장 쪽에서 버스가 천천히 들어오고 있었어요. 차체가 밝은 노란색은 아니었지만 그 커다란 직사각형 실루엣이 운명의 상자처럼 보였었죠. 요원들은 주황색 콘을 빠르게 깔았고 노란 테이프를 당겨 반원을 그렸어요. 그리고 줄 선 사람들에게 손을 버스 차체에 대라고 지시했었습니다. 한 사람씩 몸수색이 진행되고 있었죠. 금속 단추가 버스 판금에 쓱 스치는 소리, 바람 사이로 섞여 들어온 무전기 지직거림, 어디선가 누군가가 낮게 삼키는 침소리가 들리고 있었어요. 오른쪽 작업 구역에서 뛰어! 하는 외침이 터졌었어요. 두 사람이 반사적으로 달렸고 전술조끼를 입은 요원 둘이 교차 각도로 움직여기를 막았죠. 한 사람은 사다리를 타고 덕트 쪽으로 올라가 입구를 손으로 벌리려 했는데 뜨거운 공기가 훅 치받으면서 손목이 금세 벌겋게 달아올랐어요. 옆에 있던 작업자가 뜨거워. 내려와요. 하고 소리쳤고 요원 하나가 의료 키트를 들고 전력으로 달려왔었죠. 저는 셔터를 몇 번 연속으로 눌렀다가 손을 멈췄어요. 뷰파인더 속 얼굴과 숨 흔들리는 손목이 너무 사람 그대로였거든요. 그 순간만큼은 기자가 아니라 그냥 같은 공기를 들이마시는 한 사람이 되고 있었어요. 반대편 저수 연못가에선 또 다른 장면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갈대 사이로 몸을 숨기던 몇 명이 작은 보트를 탄 요원들에게 손을 붙잡혀 물가로 끌려 나왔죠. 젖은 작업복이 다리에 달라붙고 신발 끝에서 물이 또르르 떨어졌어요. 그중 한 분이 아주 작은 목소리로 한국어로 중얼거렸는데 나중에 통역을 통해 들었을 때 가족에게 미안하다였다고 했었어요. 저는 그 문장을 마음속 첫 줄에 적어두었죠. 사람도 공력이었어요. 버스 옆으로 줄은 더 길어지고 있었어요. 한 사람씩 케이블 타이로 손목이 묶였고 몇몇은 허리와 발목까지 보조결박이 들어갔죠. 누군가는 고개를 푹 숙였고 누군가는 눈을 동그랗게 뜬 채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었어요. 요원 한 명이 제 쪽으로 다가와 안전구역으로 한 발짝 물러나시죠라고 정중하게 말했어요. 저는 보도 배지를 내보이며 알겠어요 하고 물러났죠. 잠깐의 정적 뒤 현장 브리핑이 잡혔어요. 국토안보수사국 HSI 애틀랜타 측이 나와 우리는 수색영장을 집행했고 현행법에 따라 조치했었어요 라고 읽듯이 말했죠. 그리고 곧 숫자가 나왔어요. 총 475명 체포, 그중 300명 이상이 한국 국적. 그 숫자를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텅하고 울렸어요. 숫자는 진실이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숫자는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었죠. 땀이 맺힌 이마, 젖은 작업복, 붉게 오른 손목, 웅크린 어깨, 굳은 침묵. 숫자는 차갑고 사람은 뜨거웠어요. 그래서 마음이 더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날 저녁 임시 기자회견장 근처에서 현지 용접공을 만났었어요.
그는 헬멧을 벗으며 말했죠. 솔직히 처음엔 한국 분들이 우리 일자리 뺏는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같이 일해보니까 그분들 없으면 라인이 안 돌아가요. 오늘 보니까 마음이 영 편치가 않네요. 사슬까지는 너무하죠. 선동이 아닌 현장에서 나온 체감이었어요. 한인 마켓을 운영하는 분도 만났었어요. 계산대 뒤에서 바코드 스캐너 소리가 또각거리길 반복하는 사이 그분이 조용히 말했죠. 여기 한국 기술자분들 장 보러 자주 오셨었어요. 다들 예의 바르시고요. 만약 이분들이 한꺼번에 떠나면 저희 가게는 큰일 나죠. 그의 눈빛에는 계산이 아니라 생활이 들어 있었어요. 제 메모에는 경제는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음이라고 적혔죠. 한편 지역 정치인의 보좌관은 투자는 환영했지만 지역 주민에게 돌아오는 몫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는 유권자가 많다고 강하게 말했어요. 말에 논리는 있었지만 바로 뒤에서 들려온 현장 감독의 짧은 코멘트가 저를 멈칫하게 했죠. 초기 설치 시운전은 경험치 높은 팀이 아니면 일정이 안 맞아요. 인플레이션 감축법 보조금 타임라인이 촉박하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핵심 인력이 먼저 와서 미국인 작업자들을 교육하는 흐름이 필수였었어요. 그 말은 변명이 아니라 공정의 물리, 기술의 순서였어요. 저는 그제야 비자 이야기를 더 깊게 들었어요. 이민 변호사는 단기 체류 상용 비자들이 현장 직접 작업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조심스럽게 설명했죠. 기업 입장에선 프로젝트 속도를 맞춰야 하니 합법 범위에서 교육 감독 정도로 투입하려 했다고들 해요. 그런데 현장과 법의 경계가 때로 회색지대였었습니다. 제 노트엔 굵게 남았어요. 자본은 환영했지만 그 자본을 움직이는 사람은 배척. 그 모순이 오늘처럼 큰 파도로 밀려온 거였죠. 해가 지자 포크스턴 이민자 구금시설로 이송버스가 차례로 빠져나갔어요. 어둡게 틴팅된 창 요철을 지날 때마다 둔탁한 울림. 주황빛 가로등이 아스팔트 위에 격자로 깔리고 바람이 모래를 살짝 밀고 지나갔죠. 저는 한참 그 불빛을 바라보다 호텔로 돌아왔어요. 첫 문장을 쓰려다 손이 멈췄어요. 숫자보다 먼저 떠오르는 건 버스 차체에 손을 올린 자세, 젖은 바지, 붉은 손목, 숙인 어깨였거든요. 그래서 그 장면들을 먼저 적고 그 아래에 조심스럽게 숫자를 붙였죠. 숫자는 진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진실은 사람의 얼굴로 보였어요. 그때까지도 제 안 한쪽에서는 그래도 한국은 이번 일에서 크게 목소리 못 낼 거야. 강대국이 밀면 조용히 넘어갈 거야 라는 편견이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어딘가 깊은 곳에서 아주 가느다란 금이 톡하고 더 길어지는 느낌이었죠. 현장의 물리, 공급망의 순서, 사람의 얼굴을 동시에 보았기 때문이었어요. 마지막 줄에 저는 썼어요. 자본은 환영, 사람은 배척, 그 모순은 오래 못 간다. 그리고 한 줄 더. 사람도 국력, 시민성도 국력. 새벽 커튼 틈으로 아침빛이 스며들 무렵 휴대폰이 속보로 터졌어요. 처음엔 어젯밤과 비슷했죠. 단일 현장 최대 단속 475명, 그중 300명 한국인. 그런데 한두 줄 아래부터 공기가 달라졌어요. 76억 달러 투자. 8,500개 일자리. 현대 LG에너지솔루션 합작. 전기차 공급망 핵심. 기사들의 문장 구조가 바뀌고 있었어요. 단속의 크기에서 공급망 투자동맹의 서사로 중심이 이동했죠. 저는 컵을 내려놓고 중얼거렸어요. 아, 방향이 바뀌고 있었구나. 해외 언론 톤도 분명했어요. AP통신은 사실 라인을 탄탄히 깔고 로이터는 기업정책 시장 반응을 연쇄로 붙였죠. 월스트리트 저널은 자본과 일자리 숫자를, 워싱턴 포스트는 정치 외교 파장을 전면으로, 뉴욕타임스는 장기적 신뢰와 동맹 관리, 파이낸셜 타임스는 글로벌 공급망 병목을 짚었어요. 유럽으로 넘기니 가디언은 한국은 더 이상 그늘에 숨어있지 않다는 톤, 도이체벨레와 르몽드는 예측 불가능한 단속에 맞서는 체계적 대응, 동맹 파트너 존중 결핍이 부른 역풍을 다뤘죠. 재팬타임스는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반응하는 한국 여론을 소개했고요. 재팬 끝에서 문장 두 개가 또렷해졌어요. 숫자는 진실, 공급망은 현실. 시민성도 국력. 본사 에디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흐름이 바뀌었지? 그 변화의 코어를 잡아. 76억 8,500 현대 LG를 데이터로 세우고 서울과 워싱턴 사이의 논리의 다리를 보여줘. 저는 먼저 제 편견의 다리를 치워야 했어요.
그래서 한국 온라인 커뮤니티를 모아 읽었죠. 거긴 낯선 아이디와 말투였지만 공정표 인력 구성 교육기관 시운전 일정이 차곡차곡 올라왔어요. 우리가 76억 달러로 미국 일자리를 만든다. 일정을 맞추려면 핵심 인력 선행 투입 현지 교육 전수가 필요했다 같은 문장들. 감정보다 데이터가 전면에 있었어요. 점심 무렵 현장 근처 다이너에서 버거를 먹으며 사람들 대화를 들었어요. TV 자막은 단속과 숫자를 번갈아 띄웠고 두 사람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정치적으로 멋있어 보일지는 몰라도 우리 카운티엔 8,500개 일자리가 걸려 있잖아. 맞아. 그리고 현대 LG가 빠지면 우리한테 남는 게 뭐야? 열기 대신 생활의 무게가 깔려 있었어요. 숫자는 벽 그래프만이 아니라 식탁 계산서에도 찍히고 있었죠. 오후 현지 노조 간부를 짧게 만났어요. 초반엔 외부 숙련 인력이 공정을 잡아야 해요. 그래야 현지 채용이 진짜 스킬을 받아요. 그게 시간을 통해 일자리로 환산되는 투자가 됩니다. 전날 들었던 현장 감독의 물리와 같은 방향이었죠. 제 메모에는 화살표가 그려졌어요. 외부 핵심 인력 교육 현지 숙련 정상 가동. 결론은 단순했어요. 공급망은 현실, 기술은 순서. 영어권 매체가 한국 댓글 번역을 실은 기사도 나왔어요. 우리가 만든 일자리, 우리가 가져온 기술, 이런 식이라면 투자 방향을 제고할 수 있다. 주황빛 햇살이 아스팔트에 얕게 번지던 그 시간을 저는 기억해요. 새벽의 헬기 소리와 달리 오후의 바람은 부드러웠죠. 그 바람 속에서 제 안의 문장도 바뀌었어요. 한국은 약하지 않았어요. 한국은 강했고 당당했어요. 아직 기사 제목으로 쓰기엔 이른 문장이었지만 빠른 변화의 방향을 설명해주고 있었죠. 편집국 전화가 다시 왔어요. 상황판 정리해줘. 저는 4가지로 요약했어요. 1. 단속 공급망 동맹 투자로 글로벌 톤 전환. 2.76억 달러 8,500개 일자리가 프레임을 재편 숫자가 감정을 이김. 3. 한국 커뮤니티의 논리가 해외로 번역 확산. 4. 워싱턴의 비용 계산이 시작 속도 있는 수습으로 기울기. 전화를 끊고 다음 장에 키워드를 굵게 썼어요. 서울의 속도 정부기업 국민의 톱니다. 전세기라는 메시지. 그 사이 대사관 안내, 영사지원 절차, 법률 상담 채널 같은 실용정보가 다국어로 정리되어 공유되고 그 아래엔 고맙습니다. 댓글이 길게 달렸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람도 국력, 시민성도 국력. 숫자는 진실이었고 그 진실을 움직인 건 결국 사람이었어요. 밤이 깊어갈 즈음 새벽 속보가 휴대폰 화면을 채웠어요. 재외국민보호 대책본부 가동. 대사관 총영사관 24시간 대응. 현지 구금시설 전수 파악. 저는 커튼을 걷고 창을 열었어요. 서늘한 공기가 스며들었죠. 그리고 아주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이제 서울의 속도가 이 이야기의 다음 페이지를 편집하고 있었어요. 첫 통화는 주 애틀랜타 총영사관 당직이었어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뒤쪽에서 키보드 타닥타닥 소리가 끊기지 않고 있었죠. 네, 지금 구금자 명단 확인하고 있었어요. 생년월일, 연락처, 건강상태, 복용약 하나하나 대조하고 있었고요. 가족 연락은 전담 라인으로 나눠서 하고 있었어요. 영사접견 일정은 포크스턴 시설과 조율 중이었고요. 법률 지원은요? 제가 물었었어요. 현지 이민 변호사 풀을 예비 배치했었고 통역은 한 영2중 화상회의로 계속 붙이고 있었어요. 오늘 안에 기본권리 안내서를 한국어로 배포하겠다고 준비하고 있었죠. 통화가 끝나자마자 제 노트에는 자연스럽게 한 줄이 그어지고 있었어요. 정부기업 국민은 하나였어요. 곧이어 워싱턴의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브리핑 알림이 떴었어요. 화상 화면 속 브리핑룸에 마이크 군집이 반짝였고 대변인은 한 단어 한 단어를 또렷하게 끼워 맞추고 있었죠. 정부는 이번 사안이 우리 국민의 존엄과 대미 투자기업의 안정적 활동에 관련된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했었어요. 미 국토안보부 및 이민세관 단속국에 인도적 처우와 영사접견 보장을 강력히 요청했었습니다. 사진 영상 노출과 과도한 결박 문제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었고 구금자들의 건강권 보장을 확인 중이었어요. 속도감 있는 짧은 문장, 비어있는 말이 하나도 없었죠. 저는 모니터 앞에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문장은 단호했고 방향은 분명했어요. 서울의 중앙부처 긴급회의 관련 자막이 CNN 하단을 지나가고 있었고 한국 뉴스 채널에서는
대통령실과 외교부 출입기자들이 24시간 합동 태스크포스라는 단어를 반복하고 있었어요. 와, 이건 그냥 대책이 아니라 작전이구나. 저는 그렇게 적었었죠. 그리고 곧 더 놀라운 한 줄이 떴어요. 필요시 정부 전세기 투입 검토.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저는 자리에서 살짝 일어나 창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전세기는 단순한 비행기가 아니었어요. 메시지였죠. 우리 국민을 건드리면 국가는 즉시 움직인다. 저는 소곤소곤 그 문장을 따라 읽고 있었어요. 전세기는 메시지였어요. 점심 무렵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짧은 공지가 나왔었어요. 임원급 현장 파견 확대, 전 사무 출장 일시 조정, 전 직원 안전법률 지원 한라인 상시 운영. 그 밑에 조그맣게 협력사와의 공조 채널이 걸려 있었고 안쪽에선 미국 로펌과의 비공개 회의가 돌고 있었어요. 인사가족 연락, 법무 절차, 안전보호, 대외 대관대 언론. 부서들이 24시간 교대로 돌아가고 있었죠. 제가 아는 어느 다국적 기업보다 정돈된 악당 같았었어요. 현대차도 움직이고 있었어요. 협력사 컴플라이언스 점검은 병행하되 해외 파견 인력 권익 보호는 끝까지 놓치지 않겠다. 말투는 신중했지만 방향은 분명했었어요. 오후엔 교민사회가 본격 가동됐어요. 단체 채팅방에 물간식 지원, 통역 봉사, 운전 가능자 공지가 잇따랐고 한인교회식당이 컵라면 김밥 도시락을 상자째 준비하고 있었죠. 저는 그 손끝을 떠올리며 한참 멍했었어요. 사람도 국력이었어요. 시민성도 국력이었어요. 그 문장이 오늘은 더 따뜻했었어요. 포크스턴 구금시설에선 자원봉사 통역 영사가 상태 확인 리스트로 돌고 있었어요. 지병약 복용 알레르기 식사 수면 변호사 접견 의사가 체크박스로 하나씩 채워졌죠. 춥지 않았어요? 담요 더 필요하세요? 가족분들께 오늘 연락할 거예요. 그 장면에서 정책의 문장과 사람의 문장이 같은 페이지에 적히고 있었어요. 그 시각 워싱턴에서 온 전화. 직통 라인이 열려 있었어. 표현은 조심했지만 길게 끌 사안 아니다가 메시지였지. 저는 메모에 크게 썼었어요. 속도 있는 수습. 그리고 덧붙였죠. 숫자는 진실이었고 숫자는 방향도 바꾼다. 밤 서울 브리핑룸이 다시 켜졌어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가정했지만 외교적 해법이 가장 빠르다고 믿었었습니다. 실무고의 채널 병행, 잦은 출국 포함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었어요. 저는 스페이스바를 멈추고 고쳤죠. 한국은 당당했어요. 현장에선 보호환경 세면도 9번 역된 권리 안내서 같은 작은 것들이 차곡차곡 쌓였어요. 큰 뉴스는 작은 체크박스에서 시작되었었죠. 정부 기업 국민은 하나였고 톱니가 맞물리듯 딸깍 소리가 났어요. 자정 무렵 LG 에너지 솔루션 미국 법인에서 메시지가 왔었어요. 비상 메신저 채널을 열어 직원 가족 누구든 들어와 상황, 문의 자료 수령 가능하게 했고 필요 물품은 선구매 후 사후 정산 중이었어요. 규정과 사람이 부딪히지 않게 끼를 내는 기술이 보였죠. 현지 카운티 관계자는 말끝을 낮췄어요. 일자리가 모두의 이해였어요. 저 공장을 제대로 돌리려면 한국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걸 다 알아요. 길어지면 우리도 곤란해져요. 내일이 분수령 같네요. 그럴 거예요. 방향이 더 또렷해질 겁니다. 저는 첫 문장을 다시 바꿨어요. 오늘 서울은 작전처럼 움직였어요. 말은 단호했고 손은 세밀했고 속도는 빨랐어요. 그리고 굵게 적었죠. 전세기는 메시지였어요. 정부 기업 국민은 하나였어요. 한국은 당당했어요. 불을 끄자 헬리콥터 잔향은 사라지고 키보드 프린터 딸깍 소리가 귀 속에서 반복됐어요. 사람을 위한 절차가 밤새 돌아간다는 신호였죠. 저는 속삭였어요. 이제 다음은 협상이야. 잦은 출국이 보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주 조용히 숫자는 진실, 사람은 해답. 새벽 워싱턴발 전화가 또 왔었어요. 상무국무백 악간 사이에 리스크 메모가 오가고 있었대. 길게 끌 사안 아니다가 키워드. 조지아주 의원들은 8,500개 일자리를 계속 들이댔고 저는 다시 굵게 칠했어요. 숫자는 진실이었어요. 곧 직통 라인 가동 실무고의 병행 알림이 떴고 화상회의에 서울, 워싱턴, 애틀랜타가 격자처럼 떴어요. 한국 측 인도적 처우 형사 접견 보장은 확실히. 그리고 용어가 중요해요.
강제 추방이 아니라 잦은 출국을 최우선으로. 미측 기한 서류제 입국 가능성의 세부가 필요합니다. 한국 측 추방 기록이 남지 않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사람도 국력, 기술도 국력이에요. 오늘은 승객이지만 내일은 합법 비자로 돌아올 전문가일 수 있어요. 저는 포크스턴 앞길을 지났어요. 파란 재킷의 영사가 세면도구 따뜻한 양말 권리 안내서가 든 상자를 들고 뛰고 있었죠. 오늘이 고비였었어요. 오늘을 넘기면 방향이 보이고 있었어요. 정오 무렵 회사 비상 채널에 전세편 가정 리스트 여권 스캔본 수화비 약품 라벨링이 톡톡 박혔고 현대차도 인력 현황 업데이트 가족 연락 배정 심리 상담 라인을 열었어요. 저는 적었죠. 기업은 업의 언어로 말했지만 그 언어 안에 사람이 있었다. 오후 2시 다시 전화. 비용의 언어가 테이블에 올랐대. 76억 달러 투자 8,500개 일자리 인플레이션 감축법 일정 동맹 신뢰. 결론은 잦은 출국 체면과 실리의 중간각. 물론 용어 한 줄 때문에 회의가 몇 시간 더 붙들렸지만 기한 경로 서류 의료 이송이 하나씩 정리됐어요. 외교의 손이었고 동맹의 호흡이었죠. 해질녘 대사관 브리핑. 외교적 해법에 매우 근접했습니다. 전세기는 상징이 아니라 안전속도 연결입니다. 전세기는 메시지였어요. 밤 공기가 차가워지자 영사가 말했어요. 오늘 밤 안에 가족과 한 번씩 통화하도록 해보겠어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 순간 제 안에서 편견의 마지막 조각이 또 하나 또르르 떨어져 나가고 있었어요. 밤 9시 40분 워싱턴에 친구가 2글자를 보냈어요. 처리됐어. 저는 벌떡 일어나 노트북을 켰고 곧바로 서울 브리핑룸 중계가 떠올랐어요. 대변인의 또렷한 목소리. 한미 양국은 합의에 도달했었어요. 구금된 한국인들은 강제 추방이 아닌 잦은 출국으로 조속히 귀국하겠어요. 등줄기를 타고 소름이 번졌죠. 제가 하루 종일 더듬던 그 단어 잦은 출국 이 공식 문장이 되었어요. 이어서 들렸습니다. 추방 기록은 남지 않아요. 합법 비자 발급을 통한 재입국 가능성도 열려 있었어요. 그 문장 속에서 체면과 실리, 숫자와 사람, 동맹과 공급망이 충돌하지 않고 한 줄로 서 있었어요. 숫자는 진실이었고 사람은 해답이었어요. 곧 LG에너지솔루션 담당자의 연락이 왔어요. 다국어 안내문 업로드, 탑승동의 확인, 복약 스케줄 식사 알레르기 체크 진행. 가족 픽업 동선 곧 공유. 수고 많으셨어요. 아니에요. 다 같이 했었어요. 정부 기업 국민은 하나였어요. 그 마지막 문장이 제 머릿속에 오래 맴돌았죠. 전세기는 메시지였어요. 저는 조지아의 밤 공기를 들이마시며 속으로 답했어요. 한국은 약하지 않았어요. 한국은 강했어요. 한국은 당당했어요. 다음날 새벽 저는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메모장에 3번 적었습니다. 강제 추방이 아니라 잦은 출국. 볼펜 끝이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죠. 인천의 다짜 표지판이 입국 수화물 교통을 정확히 안내했고 직원의 어서오세요가 또렷했어요. 질서 있는 속도가 공항 바닥의 화살표처럼 이어졌죠. 광화문 바람이 유리 빌딩 사이를 통과했고 카페 바리스타가 웃으며 말했어요. 오늘 좋은 기사 쓰셨으면 좋겠어요. 옆자리 대학생 둘은 낮은 목소리로 토론했죠. 감정만으로는 오래 못 가. 데이터로 말해야 해. 8,500개 일자리, 인플레이션 감축법 타임라인, 교육 전수 순서 표로 보이면 끝.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민성도 국력이었어요. 여의도로 가는 택시에서 기사님이 라디오를 줄이며 말했어요. 우리 국민 건드리면 바로 나선다 이번에 보여줬었어요. 전세기는 그냥 비행기가 아니라 메시지였죠. 오후엔 판교로 내려가 개발자를 만났어요. 속도가 생명이라 병목을 줄이는 게 핵심이었어요. 정부 기업 국민이 요청 확인 응답 프로토콜처럼 움직였죠. 저는 크게 적었어요. 한국은 시스템처럼 움직였어요. 해질 무렵 을지로 골목. 철공소 불꽃 포장마차 국물 냄새. 주인 아저씨가 말했죠. 사람이 먼저죠. 그 말에 포크스턴 구금시설의 담요, 권리 안내서, 통역과 심리상담 라인이 겹쳐 떠올랐어요. 사람도 국력이었어요. 밤, 남산타워 불빛 아래 멀리 삼성일지연대 로고가 반짝였어요. 제게는 상표가 아니라 서명처럼 보였죠. 우리는 세계의 시스템 속에서 이미 증명된 나라다.
그때 조지아에서 만난 현지 용접공의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오늘 뉴스 봤어. 자진 출국이라며? 잘됐다. 다시 오면 우리 라인 쪽으로 들러. 커피 내가 쏠게.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고 답했어요. 그 커피 제가 먼저 살게요. 다시 만나요. 숙소로 돌아오는 길 한강바람이 차가웠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따뜻했어요. 스스로에게 물었죠. 처음엔 뭐라 했지? 한국은 외교에 약하다고 했었어요. 지금은? 한국은 약하지 않았어요. 한국은 강했어요. 한국은 당당했어요. 정부 기업 국민은 하나였어요. 전세기는 메시지였어요. 기술은 국력, 숫자는 진실, 사람은 해답이었어요. 마지막으로 노트북을 열어 결론을 쳤어요. 서울에서 본 한국은 동맹의 언어로 말했고, 숫자의 언어로 설득했고, 시민의 언어로 움직였었어요. 그래서 72시간의 역전이 가능했어요. 커서를 멈추고 사람들의 얼굴을 한 줄씩 떠올렸죠. 바리스타의 미소, 대학생의 메모장, 택시기사의 목소리, 개발자의 손짓, 포장마차 주인의 국물, 그리고 조지아의 버스 차체와 영사의 말투까지.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하나의 문장으로 묶였어요. 저는 엔딩 크레딧처럼 마지막 문장을 또렷하게 새겼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한국은 더 이상 누군가의 그늘에 서 있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한국은 시스템처럼 움직이는 당당한 강국이었어요. 그리고 한 줄을 더요. 정부 기업 국민은 하나였어요. 전세기는 메시지였어요. 72시간의 역전은 서울에서 완성됐어요.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다음 주에는 더욱 가슴 뭉클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가장 먼저 만나보세요. 이메일 주소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보내주세요. 사연이 채택되는 분들께는 저희가 감사의 마음을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